안녕하세요. 미스터 변호사 정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저한테 또 변호사로서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 코피노 사건 많이 했던 거 아시죠? 거기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었어요. 의뢰인은 필리핀에 있는 아기랑 어머니고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고 양육비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분이 가족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저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분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재판에서 너무 열심히 한 게 인상적이었다고 그분의 이혼 사건을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좀 뿌듯했어요. 소송 상대방이 나한테 사건을 맡겨주신 거는 야, 내가 좀 열심히 하긴 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옛날에 강도상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미스터 변호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가지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반항하길래 좀 앉혀놨대요. 앉혀놓고 좀 말을 안 듣길래 좀 몇 대 쳤대요. 허벅지 몇 대 쳤다고 뭐 그랬잖아요. 아니, 재판장님이 그러면 CCTV가 있는데 공개해도 되겠냐고. 공개된다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틀었단 말이죠. 이담여차게 하고 막 니킥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애시당초에 기소 단계에 상해는 빠졌고 사실은 강도잖아요. 우리가 돈 받기 위해 사람을 때리고 막 이랬으니까 집행유예 나오는 사건들 그거는 좀 약간 재밌었어요. 저희 사무실은 뭐 아시다시피 변호사님이 저 밑에 두 분 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3분 정도 있고 직원도 한 뭐 그 이상 되니까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야지 어떤 유지비용도 나오고 변호사가 한 달에 10건, 15건 처리하면은 별일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재판이 보통 특히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간단해도 한 1년 정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맡은 사건이 10건, 15건 되더라도 돌아가는 사건은 거의 뭐 100건에 육박하겠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바빠요. 연락 안 된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의뢰인도 있으시죠. 간단한 뭐 신청서 같은 것들은 뭐 10분, 15분이면 쓰니까 그런 거 따지면 뭐 한 20건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서면을 쓸라 치면은 거의 뭐 하루, 뭐 반나절 이상은 다 쓰죠.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긴 서면들을 2건, 3건은 뭐 하긴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면 한번 쓰고 나면 좀 쉬어야 돼요. 침 빠져가지고. 내가 어떤 사건을 해보니까 성공을 했어. 소개받고 했어. 그거 잘 되네?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쌓여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고용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무실이 뭐 이웃간 친간 소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무실이야. 일조권을 많이 하는 사무실이야. 그러면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가죠. 그 다음에 어떤 정관분들은, 특히 검사님들은 제 경력들이 형사 쪽이실 테니까 이제 그쪽에 맞는 사건들을 주로 맡으시죠. 어쩐 저같이 이렇게 송무로 개업한 변호사들은 거의 다 맡아요. 뭐 어쨌든 기본적인 메커니즘들은 거의 같거든요. 민사사건의 어떤 메커니즘, 가사사건의 메커니즘, 또 형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저 빼고 다 김 변호사신 건 아시죠? 다 김 변호사님들이신데 각각 맡으시는 분야들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형사 많이 하죠. 그렇게 각각의 좀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님들은 이혼 되게 좋아하세요. 재산 분할로 하면은 그 비율대로 성공 보수 받게 되면 큰 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변호사님은 이혼 사건은 어떤 법리 다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증거도 없는데 막 말로 그냥 뭐 네가 때렸네, 내가 때렸네, 네가 바람 폈네, 내가 도박했네 이런 걸로 싸우니까 너무 지저분한 싸움이 된다 해서 이혼 사건을 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형사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형사 사건이 굉장히 중압감이 크거든요. 당장 피고인들은 뭐 실형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거 다툼 때문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형사 사건이 로테이션이 빨리 돼요. 이게 특히 구속 사건은 재판이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구속된 피고인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재판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끝내다 보니까 한 사건 맡으면 빨리 끝나고 다음 사건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이래서 선호하시는 분들은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중압감 때문에 절차가 낯설어서 좀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없어요. 두드리는 게. 그게 뭐 재판봉이라고 하나요? 없어요. 민사법정이고 형사법정이고 다 없어요.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 거의 앉아서 변론을 하시고
최후 변론 같은 거 할 때나 공소장 얘기하실 때,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얘기할 때 이럴 때 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서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판사님이 앉으세요 할 거리요. 법정 환타지 그런 거 없어요. 이의 있습니다. 이거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판사님 제 생각에는요, 뭐 내지는 판사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앙해를 구하지. 벌써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쳐다보실 것 같은데요. 극적으로 그렇게 막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영화에서 보면 극적으로 증인이 나와서 막 이렇게 증인 신문을 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요즘 민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이 위주가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증거 제출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미리 증인 신청하고, 더군다나 증인 신청한 쪽은 미리 증인 신문 사항 내고, 그래야 반대편도 상대방이 어떻게 증인 신문을 하는가 하고 예정을 해서 반대 신문 사항도 준비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실 잘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법정 드라마 잘 못 보죠. 예, 그렇게 안 합니다. 민사 사건이었어요. 갑자기 제 앞에 있는 그 사건 당사자였던 것 같아요. 가령 뭐 거기 판사님 이름이 뭐 정준영이다 그러면 정준영 판사님 저 기억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뭐뭐뭐뭐 정준영 판사님 뭐 이러면서 막 난리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판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경위도 이거를 막 내보내기 힘들어하는 뭐 그런 일도 있죠. 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주로 재판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궁금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풀리셨길 바라고요. 저는 어쨌든 사법시험도 오래 준비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